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톡톡 튀는 이미지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드리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이정무입니다. 자, 오늘은 네.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좀 칭찬이라던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까 싶습니다만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베에 대해서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아베 총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네. 닮은 듯 다른 듯 같은 트럼프 닮은 꼴이 되고 싶어하는 그죠, 닮은 꼴이 되고 네. 싶어하는 아베의 트럼프 따라잡기라는 그렇죠.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어려보려고 하겠습니다. 합니다. 우선 그 시작하기 네. 전에 아베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베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인들이 아베를 어떻게 평가하고 네.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에서는 뭐 아주 지지층이 확고하긴 한데요. 또 반면에 아베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당연히 않은 우리나라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네. 그럴 테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추진력이 좋고 또 할 말은 다 하고 특히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당히 그죠, 경기가 먹고 사는 일본 문제가 경기가 중요하니까. 좋아지긴 예. 했으니까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G19. 아, G20이 아니라 G19였다. 네. 돈 많이 쓰고 그렇죠. 장소만 제공해주고. 제공하고 도대체 아베는 어디 갔느냐,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못 쓸 말을 했잖아요. 아주 몹쓸짓.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지금 대해서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지 선정 2018년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뽑는데 지도자 부문에 아베 총리가 선정이 된 걸 보면 또 어느 정도는 그의 지도력을 저희가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좀 배울 것도 있었고 좀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외교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 꺾고 자존심 그냥 트럼프. 집어넣고 예, 말이 트럼프에게 많았었죠. 네. 했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저렇게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말했던 걸 약간 후회하며 네. 네, 아베 저는 솔직히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트집만 잡고 부정적이고 이중성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좀 저희에게는 뭐 그렇게 지금 네, 때가 그러긴 때인 만큼 한국인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지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첫 번째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했던 말 있잖아요. 미국을 더 다시 위대하게. 위대하게. 결국 그 아이덴티티 자체를 좀 따라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최우선주의, 자기네가 자- 잘났다. 최우선주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우익 성향을 가진 그렇죠. 그런 분들을 굉장한 지지층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아마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정치에 있어서는 특히 아이덴티티가 중요할 텐데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때도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메이킹을 하면 확실히 더 뛰어난 네. 그런 존재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덴티티를 따라한 것은 그래도 뭐 생각은 좀 있구나 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여파가 이제 자국 최우선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약한 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입장이나 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오로지 이런 네, 입장이 도덕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그 난민이라던가 네. 그 어디죠 멕시코에 멕시코.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여우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처음 그 멕시코에 담을 쌓겠다.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파격적이었잖아요. 하는 그런 건 파격적이었고 또 화웨이 쓰는 사람들 못 써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못 쓰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막 그 그랬던 거. 모습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는 아베가 트럼프 전술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을 냈어요. 네. 또 따라할 걸 따라 하셔야 될 중국 텐데. 매체 네. 역시 아베가 트럼프처럼 변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의 모델링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아베가 총리 맨 처음 총리 됐을 때는 이런 약간의 극우 성향이라
할까 이런 걸 잘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그냥 색깔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두 번째 총리가 되면서부터 아주 강하게 자기의 성향을 정치색을 드러낸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벤치마킹 대상을 잘못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두 번째 따라잡기 이미지 네.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요? 바로 PR 방식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상하는 SNS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대세이긴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막말. 네, 거친 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걸로 어떤 자기를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SNS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특히 네. 어떤 사진을 많이 올리냐면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젊은 층을 BTS랑 조금-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그럼 완전히 우리는 안 찍어주지 근데. 네. 그래서 젊은 층 이제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SNS 활동하면 사실 뭐 트럼프는 트윗으로 그렇죠. 트윗 대통령이라고 네. 하죠. 요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 네. 잡채를 그냥 갑자기 트윗 정치를 했잖아요. 트윗으로 했을 정도로 SNS로 자기 PR하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죠. 따라 예전에는 그냥 시장 돌아다니셨다가 요즘엔 SNS로 네. 젊은 연예인과 사진 찍은 거 올려놓는다. 젊은 층을 좀 잡고 싶은 네, 좀 그런 어떻게 생각이 있는 것 보면 같아요.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뭔가 네. 트렌디하게 나가는 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흡수하고 잘 발전시키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금 모습이 닮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피하라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나를 좀 찾아줘서 네. 알아서 이렇게 딱 그 나와줘야 돼.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언론 보도가 돼야 네. 되는데 그거 자체를 막말, 아까는 어떤 말 예쁜 거친 말로 말. 거친 말을 통해서 했었던 것들. 그래서 이 아베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에도 아베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자신의 SNS 상에 우리나라에 대한 말을 굉장히 거침없이 막 쏟아냈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나라를 네. 그 내용이 팩트이건 아니건 어쨌든지 간에 팩트가 아닌 게 많다잖아요. 지도자로서 굉장히 네. 영향력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SNS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또 다른 정치적인 행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자나 뭐 여러 가지 막말들을 스캔들도 했었는데 많았고. 예, 그거 이제 뒤치다거리는 네. 트럼프 눈이 이방카가 다 네. 해주고 있는데요. 멜라니아 도와주고. 여하튼 뭐 별로 배울 건 없는 것 같은데 배우고 있는 네. 두 번째였고요. 되게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악역 자처. 아 맞아.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악역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악역을 그냥 누구나 다 싫어해. 그러니까 주인공 편이 되게 돼.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네. 같이 화합하면서 그 악역을 물리치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 그래서 그런 악역? 지지층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딱 흡수시키는 뭔가 그런 데 굉장한 악역을 자청하는 네, 거지. 힘을 결국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1%를 따겠다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극우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보수잖아요. 네. 트럼프도. 네. 근데 보면은 그 보수층에서 특히 백인들, 중산층, 그렇죠. 거기만 끌어당기기. 끌어당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 먹겠다. 네. 악역을 자청했다. 진짜 그래서 맞는 되게 말이에요. 재밌는 네. 게 보니까 이제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세 연설을 가는데 스텔스 유세 전략이라는 표현들이 비행기, 나오더라고요. 비행기? 네. 이게 뭐냐면 탐지 기능을 은폐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공식 일정들 가는 거를 다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이유가 지지층이 많은 반면에 또 아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공식 일정이 오픈되면 반대층이 와서 방해할까 봐. 네. 그건 트럼프랑 너무 다른데. 그런 모습. 그러니까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소심한 약간 이렇게 발을 유약하다, 빼는 듯한 유약해. 좀 세게 네. 나가고 싶지만 근데 유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집안이 정신 집안이잖아요. 외조부가 네네네. 총리 잘 출신이고 나가는 아버지가 또 금수저. 장관이었었고 처음에 정치 입문했을 때만 해도 약간 뭐라고 해요 도련님 스타일 느낌 그래서 유약한 정치인 이미지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변신을 했는데 그걸 북한을 활용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 북한과 우리나라를 네. 몹쓸 사람이야. 큰 목소리를 네. 우리 쪽을 향해 낼 때마다 약간의 지지층의 이제 결집 이런 거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파워 있게 악역 자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유약한 이미지를 아마도 좀 이렇게 네.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베가
아베 총리가 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중국 매체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이유들을 그 이미지적 이유들을 네. 몇 가지를 찾아봤었던 거예요. 그죠? 어떤 거였어요? 네, 저희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PR PR. 방식, 세 번째가 악역을 자초해서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요런 세 가지를 따라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